자, 그럼 이제 세 번째 문제 보실까요? 이번에는 간단하네요. 함수만 딱 봐도 마음이 편하죠. if, months. 두 개만 쓰면 돼요. 자, 시험 응시일이 9월이면 수시, 1월에서 2월이면 정시, 그 외에는 해당 없음 그랬어요. 정말 우리 함수 기초구조 공부할 때 같은 문제가 나왔죠. 2급에서는 아직까지 이런 문제들도 나오니까요. 막 앞에 문제 2개 푼 것처럼 그런 문제들만 나오는 게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얘도 구조 먼저 잡아볼까요? 만약에 시험 응시일이 9월이면 수시라고 출력해. 그렇지 않고 만약에 쉼표 찍었어요. 그럼 전체 복사해서 뒤에 붙여넣어서 다시 쓰죠. 등호는요? 당연히 지워야죠. if까지만 복사해서 붙여놓고 1월에서 2월이면 정시. 그게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마지막에 그 외에는 해당 없음이래요. 이렇게 되는 거죠. if의 첫 번째 괄호 한 번 닫아주고 두 번째 괄호 마지막에 한 번 더 닫으면 if 중첩 한 거예요. 9월일 때 수시. 근데 그렇지 않았을 때 아직 정시랑 해당 없음이 남았으니까 if 앞에 거 복사해서 붙여놓고 1월에서 2월일 때는 정시, 그것도 아닌 나머지는 해당 없음. 이렇게 끝나는 거죠. 자, 이제 시험 응시일 보니까 여기 응시일 있는데 9월, 그래서 먼스 함수 나왔어요. 먼스 함수는 뭐예요? 날짜에서 월만 추출하는 함수. 그럼 먼스 함수 안에 응시일을 넣어주고 는 9월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되죠. 그냥 9월이면 수시라고 출력해. 1월에서 2월이면 그럼 시험 응시일이 먼스 1월에서 2월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비투인 써야 돼요? 아니죠. 이거 프로시저 아닌데 비투인 못 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월에서 2니까 우리 0월이라는 거 있어요? 마이너스 1월 있어요? 없죠.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1월하고 2월 두 개 나오겠죠? 그러면 1월에서 2월이 해결돼요. 그러면 정시, 나머지 해당 없음 해라. 바로 작성해볼까요? 옆에 있는 응시일 잡아줘야 되니까 이번에는 수식 입력줄에 등호 쓸게요. 옆에 자유롭게 드래그 할 수 있게. 만약에 if, 탭, 먼스 함수로 mon, 탭, 응시일이 바로 닫았어요. 이러면 여기서 월만 떼오겠죠. 그게 9면 는 9, 쉼표, 그럼 조건 끝났어요. 9월이면 수시로 출력해. 그 다음표 수시, 쉼표. 자, 그 다음에 아직 시험일이 1월에서 2월 조건 남았으니까 요거 그대로 복사할게요. 등호 뺀 나머지 전체 복사, 쉼표까지요. 전체 복사, 등호만 빼면 돼요. 붙여넣기. 이게 작거나 같다. 그러면 1월, 2월. 이번엔 수시가 아니라 정시. 자, 이제 마지막에 남은 거 하나밖에 없죠. 해당 없음. 첫 번째 괄호 닫으면 첫 번째 if의 괄호가 닫히는 거죠. 여기 잘 보셨으면 깜빡거리는 거 보셨을 거예요. 마지막 괄호 닫을 때 여기가 깜빡거리겠죠. 보셨죠? 이렇게 해서 끝. 아래로 셀 복사. 저는 지금 제가 서식을 이렇게 설정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굵은 글씨 되는데 시험에서는 이런 거 상관없이 표가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저는 강조하려고 굵은색 서식을 했기 때문에 서식 없이 채우기 눌러서 그냥 원상복구만 시킬게요. 이렇게 하시면 끝났습니다. 3번 문제가 이번 문제들에서는 제일 쉬웠네요. 학생분들이 그동안 질문하셨던 것 중에 추려서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이게 제일 쉬운 문제였어요. 자, 4번. 국어, 영어, 수학 점수 중에 가장 높은 점수와 가장 낮은 점수를 제외하고 평균을 계산해라. 그러니까 가장 높은 것도 아니고 가장 낮은 것도 아닌 숫자들만 모아서 평균, 에버리지 ifs 나왔죠. 조건이 2개, 높은 거, 낮은 거, 뺀 거 2개의 조건인데 평균 구해라 그랬으니까 에버리지 ifs 나왔고요. 라지랑 스몰 나왔네요. 가장 높은 거, 가장 낮은 거. 요거 대체할 수 있는 함수가 뭐예요? 시험에서 max나 min 함수로 바꿔서 나올 수 있겠죠. 대신에 또 조건이 있어요. 평균이 50이 할 때는 처리 불가로 출력하래요. 그러면 또 아까처럼 처리 불가로 처리할 건지 평균 계산할 건지 둘 중에 하나를 마지막에 해야 되는 거니까 if가 제일 먼저 나와야 되죠. 구조 잡아볼까요? 만약에 평균이 52 할 때는 처리 불가라고 출력해. 근데 그게 아닐 때는 average ifs로 높은 점수, 낮은 점수 제외한 평균을 계산해줘.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구조 잡을 거예요. if가 제일 먼저 바깥에 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평균이 이 평균이랑 같은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아까랑 구조가 비슷하죠. 이 평균이 이 평균 맞아요. 에버리지 ifs가 조건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럼 앞에 에버리지 ifs 제대로 작성하고 나면 그대로 복사해서 뒤에 또 붙여넣기 해도 되겠죠? 당연하죠. 자, 이제 에버리지 ifs 안에 라지랑 스몰 어떻게 써야 될지 봐야 되겠죠. 에버리지 ifs는 구조가 어떻게 돼요? 내가 평균을 구해야 되는 값범위 먼저 오는 거죠. 조건이 몇 개가 올 줄 모르니까 값범위를 먼저 앞에다 땅 써주는 거예요.
자, 이걸 구해. 이거 가지고 평균을 구해. 그런데 조건이 이렇게 있어 하고 쭉 차례대로 나열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값범위가 먼저 와요. 에버리지 ifs는 조건 범위, 조건 범위, 조건. 지금 낮은 점수, 높은 점수 두 개의 조건만 주어진 거니까 조건 범위 조건은 두 번만 쓸 거예요. 그럼 값범위는 뭐예요? 국어, 영어, 수학 점수 중에 가장 높은 거와 낮은 거 빼고 평균. 그러니까 국어, 영어, 수학 요 김한바의 점수들 가지고 제일 높은 점수, 제일 낮은 점수 뺀 다음에 평균 구해라 이건 거죠. 선생님 근데 여기 숫자 3개밖에 없는데요? 이건 제가 만든 자료니까. 시험 보실 때는 자료가 좀 더 많을 거예요. 제가 만든 자료는 굳이 막 숫자 수십 개씩 만들어서 여러분들 보시기 불편하게 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고 시험 보실 때는 자료가 좀 더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나의 점수를 가지고 평균을 계산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의 최저점, 최고점 빼고 평균이 얼마인지를 계산하려는 거니까. 근데 또 그게 50 이하일 때는 처리 불가라고 출력하는 거니까 이 한 줄의 데이터가 값범위가 되는 거죠. 국어, 영어, 수학 점수 한 줄. 그럼 조건 범위는? 조건 범위도 같죠. 왜냐면 국어, 영어, 수학 이 세 개 중에 가장 높은 점수는 뭐야? 가장 낮은 점수는 뭐야? 이게 조건인 거니까. 그럼 똑같이 값범위가 조건 범위랑 똑같아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문제 많이 풀어보신 분들은 아시죠? 값범위랑 조건 범위가 같은 경우도 있어요. 물론 다른 경우들도 많지만 같은 경우도 있어요. 조건은 뭐예요? 첫 번째 그냥 문제에서 먼저 말한 거 해줄까요? 높은 점수 먼저. 라지는 스몰 함수랑 똑같죠, 구조. 값범위 순번 적어주면 몇 번째로 큰 거. 자, 여기서 집중하세요. 가장 높은 점수가 조건이에요. 가장 높은 점수를 제외한 게 조건이에요. 그죠? 가장 높은 점수만 띡 하고 써주면 되는 게 아니라 이 조건은 제외한 평균이라고 했기 때문에 라지를 빼야 돼요. 가장 낮은 점수 스몰을 빼야 돼요. 그러면 라지랑 같다는 게 조건이 아니라 같지 않다가 조건이 돼야 되죠. 빼게 하면 안 돼요. 이런 거는 안 되죠, 여러분. 제외. 이거를 제외하고 평균을 해라. 덧셈 뺄셈을 하라는 게 아니라 조건을 써줘야 되는 거니까. 지금 에버리지 ifs 함수 안에는 조건을 쓰는 거지 사칙 연산 빼기 더하기를 하라는 게 아니니까. 조건은 제외를 시키는 게 조건인 거니까 같지 않다라고 해줘야 돼요. 라지는 제외시켜. 라지랑 같지 않은 숫자들만 남겨놓고 평균을 구하게 되는 거죠. 그럼 부등호는 왼쪽에 아무것도 없으면 큰 따옴표로 텍스트 처리해야 된다면서요. 맞아요. 큰 따옴표랑 함수랑 개체가 다른데 연결해야 된다면서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에버리지 ifs의 조건으로 들어간 거예요. 순번은 몇 번째? 첫 번째로 큰 거.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작은 것과 같지 않은 거라는 스몰 함수를 또 써야 되죠. 조건 범위 조건이 라지랑 사실 똑같은데 스몰 함수로만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제가 그럴 때 쓰는 방법은 이 앞에 걸 조건 범위 조건을 그대로 복사를 해요. 그리고 뒤에 써야 되는 조건 범위 조건 자리에 붙여넣기 해요. 그런 다음에 함수 이름만 스몰로 바꿔주면 첫 번째로 작은 것이 구해주고 그것과 같지 않은 것, 그러니까 스몰 함수 첫 번째로 작은 것도 제외시켜라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에버리지 ifs가 작성이 되고 그게 50 이하일 때는 처리 불가고 그게 아니면 에버리지 ifs 출력해라. 전체 복사해서 에버리지 ifs 자리에 다시 붙여넣기. 너무 길어요.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구조는 간단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완성했을 때만 생각해서 와 이거 너무 어려워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아니야 이거 구조는 되게 간단한 건데 이 함수 안에 드래그하고 쓰고 드래그하고 조건 쓰고 이게 많으니까 그런 거지 구조는 간단해 라는 걸 자꾸 최면을 거세요. 그렇게 해야 견디실 수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이게 처음에 하시면 당연히 너무 길죠. 근데 보세요, 제가 아까 복사 붙여넣기 계속 했잖아요. 그죠? 에버리지 ifs 자체도 통째로 복사를 해서 뒤에 붙여넣기도 했지만 라지도 조건 범위 조건 그대로 이만큼 복사해서 뒤에 붙여넣기 하고 함수 이름만 스몰로 바꿨단 말이에요. 시험 보실 때 이렇게 하셔야 빨리 끝내요. 그리고 실제로 시험 보실 때 되면 다들 이렇게 하세요. 복사해서 붙여넣기 가능한 부분은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죠.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어떻게 어느 부분에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요. 그럼 아직 연습을 더 하셔야죠. 지금 시험을 보시면 안 돼요. 그게 익숙해질 때 시험을 보셔도 되는 거지. 그게 감이 안 잡히는데 그냥 시험을 보시면 당연히 안 되죠. 안 될 때 시험을 보시는데. 그죠? 이해가 갔을 때. 복사 붙여넣기를 해도 문제가 없고 똑같은 수식이다. 파악이 될 때 시험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좀 얘도 식 작성 해볼까요? 얘는 옆에 드래그도 해야 되고 수식도 길어질 거라서 수식 입력줄에 등호 입력하고 시작할게요. 만약에 평균이 52하면 처리 불가를 출력해라. 함수 쓰실 때도 나는 이게 더 편하다 그러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하 50 처리 불가를 출력해라. 그게 아니면 평균 출력해라. 이렇게 해놓고 식 작성하셔도 돼요. 그럼 이 부분에 이제 에버리지 ifs 채우고 나중에 이거 에버리지 ifs 작성하면 그대로 복사해서 뒤에 붙여넣기 하면 끝나는 거죠. 여기서 엔터는 쳐도 어차피 에러 나요. 왜? 이런 식은 없잖아요. 그죠? 하지만 내가 보기 편하게 여기다가 이렇게 전체 구조 잡아놓고 괄호 개수 처음에 닫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전체 구조 먼저 잡아놓고 여기다 채우기 하고 싶다. 에버리지 ifs 스몰 함수 차례대로 여기다가 채우기 하고 싶다. 그럴 땐 이렇게 하셔도 돼요. 연습 때. 근데 그러다 보면 그걸 계속 하시다 보면 시험 가서는 처음부터 쭉 작성하실 수 있어요. 아셨죠? 그때까지 반복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평균 계산할 거예요. 조건이 두 개인. 그래서 에버리지 ifs AV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는 게 에버리지 ifs 스펠링 하나씩 다 쓰는 것보다 빠르죠? 그 다음에 에버리지 ifs 조건이 여러 개일 때는 값범위 먼저 잡는 거니까 국어부터 수학까지 나의 점수들 평균이니까 H21부터 J21까지 드래그 하고요. 쉼표 자, 이러면 값범위 끝나고 이제 조건 범위 잡으래요. 조건 범위도 똑같죠. 국어에서 수학까지. 쉼표. 이제 첫 번째 조건. 문제 지문에서 높은 점수와 낮은 점수. 높은 점수 먼저 나왔으니까 저는 라지를 먼저 할게요. 여기서 스몰 먼저 쓰면 틀려요? 그건 아니겠죠. 그렇게까지는 아닐 거예요. 다만 저는 항상 시험 문제 풀 때 지문에서 언급한 순서대로 하는 편이에요. 제가 안 헷갈리려고.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그걸 이거 먼저 쓸까? 저거 먼저 쓸까? 이 고민할 시간이 불필요하잖아요. 시험 볼 때. 쭉쭉쭉 작성할 수 있게. 문제에서 지문에서 말한 거. 라지 먼저. LAR, 라지 탭, 국어, 영어, 수학, 중에, 쉼표, 첫 번째로 큰 거, 괄호 닫으면 라지가 되는데 라지, 첫 번째로 큰 거가 조건이 아니라 제외해야 되니까 큰 따옴표 같지 않다, 큰 따옴표 앰퍼샌드 해주면 제외시켰어요. 자, 그럼 첫 번째 조건 끝났으니까 쉼표 찍었는데 이제 뒤에 나올 스몰도 같지 않다 스몰 쓸 거니까 범위는 똑같이 국어, 영어, 수학 점수잖아요. 그래서 조건, 범위, 조건 이 전체 쉼표까지 저는 같이 복사를 해요. 그리고 붙여넣기 하고 조건, 범위, 조건 끝났으니까 쉼표 찍은 거 지우고 괄호 닫으면 여기까지가 에버리지 ifs예요. 여기서 이제 라지 함수를 절대 그냥 놔두면 안 되고 SM 탭 하면 스몰 함수로 첫 번째로 큰 거 같지 않게 제외시키고 두 번째 조건 범위에서 첫 번째로 작은 거 제외시키고 이 에버리지 ifs를 복사해서 이게 50 이하이면 처리 불가라고 출력하는데 그게 아니면 그냥 에버리지 ifs로 평균 구한 거 출력해 평균 자리에 붙여넣기. 식 엄청 길어졌네요. 근데 제가 지금 작성한 건 몇 개예요? 첫 줄에 한 줄밖에 작성 안 했잖아요. 에버리지 ifs는 통째로 복사 붙여넣기 했단 말이에요. 이게 끝이에요. 그죠? 수식만 결과만 놓고 보면 너무 길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한 줄 작성하고 첫 번째 에버리지 ifs 복사 붙여넣기 했단 말이죠. 시험 볼 때도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활용을 해서 빠른 시간 안에 정확하게 오타 없이 작성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건 뭐예요? 반드시 주의하셔야 될 건. 복사 붙여넣기 할 때. 바꿔줘야 되는 부분은 반드시 바꿔야 된다. 라지를 두 개 쓸 수는 없잖아요. 복사 붙여넣기를 하되 내가 고쳐야 될 부분, 수정해야 될 부분은 반드시 잊지 말고 수정을 해야 정확한 결과가 나온다. 하나 구해서 엔터. 아래로 셀 복사. 저는 서식 없이 채우기로 할게요. 이건 지금 제가 서식을 설정해 놓은 거니까 미리. 이렇게 하면 2명은 처리 불가. 그러니까 평균이 50 이하인 사람이 2명이 있는 거죠. 그 이외에는 나머지 첫 번째로 큰 거, 첫 번째로 작은 거 제외한 숫자의 평균이 계산된 거예요. 되셨죠? 결과만 놓고 보면 너무 길지만 구조를 생각했을 때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라는 걸 자꾸 생각을 하시고요. 그걸 염두에 두고 연습을 하시다 보면 반드시 쭉쭉쭉 한 번에 작성할 수 있는 날이 올 겁니다. 그때까지 힘내시고요. 우리는 마지막 5번 문제를 보실게요.